수천 평의 땅이 갑자기 생긴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상상만 해도 즐거운데요. 실제로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 있었다고 합니다. 네, 바로 농지개혁인데요. 이 농지개혁을 한 사람이 울산 사람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이분이 어떤 분인지 궁금하시죠? 저와 함께 가보시죠. 땅. 농사를 짓는 사람이면 누구나 소유할 수 있는 땅. 한데 그것이 불가능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와, 아니 별을 다 베고 나니까 이 굉장히 땅이 넓어요, 선생님. 예. 그렇죠. 아주 뭐 이래 한적한 빈들 겨울들입니다. 맞아요. 아니 근데 이 땅을 가진 분들은 굉장히 부자겠죠? 그렇죠. 그 이제 옛날에 천석군, 네. 만석군이란 말 있잖아요. 우리가 시골에 가보면 이렇게 기아집이 곳곳이 있습니다. 네. 기아집, 그 집들이 다 이 땅을 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땅을 천석, 만석, 땅을 대부분 소유를 했어요. 네. 그럼 이제 우리가 큰 마을에 가면 한 100호나 있잖아요. 네. 마을에 그 초가 농사 짓는 사람들 대부분 이제 소작을 했습니다. 소작. 그래서 이제 빌려가지고 네. 짓고 절반씩 나누고 네. 곡식을 네. 그래서 그 사람 눈치를 또 보고 그래서 옛날에 그 농민들은 참 힘들었습니다. 그 공식 통계에 의하면 보통 그 조선시대 10농가 중에 네. 한 농가는 이제 자작농, 순자작농이고 나머지 한 4농가는 10농가 중에 4농가는 소작, 자기는 한 마디 정도 가지고 이제 나머지 또 소작농이고 네. 또 한 절반 정도 그 농민들은 뭐 10가구 중에 한 절반은 네. 그러니까 이제 막 순수 소작농. 네. 자기 땅에 손꼽 꽂을 자기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나무 엎드려 가지고 이제 소작해 가지고 바치고 하는 뭐 그게 사실은 그 조선 시대의 형편이었습니다. 조선 시대에는 대다수의 농토가 천석군, 만석군의 소유였습니다. 비참한 소작인의 삶에 희망은 없었는데요. 1948년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아니 그러면 요즘도 소작을 하고 계신 건가요? 요즘은 이제 소작이 있어도 네. 뭐 그렇게 큰 소작이 아니고 대부분 이제 자기 농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농지 기획을 했기 때문에. 네. 그 우리가 그 1948년에서 49년 네. 그 늦게는 한 60년까지 했는데 농지 계획을 했습니다. 네. 그 농지 계획이 뭐냐면 그 농지를 재분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각 농가별로 이제 농토 없는 사람은 다 농가를 한 일정 보씩 이래 논을 다 논밭을 다 줬습니다. 네. 뭐 물론 뭐 전혀 이래 사례가 없는 건 아니고 일동은 이제 그 자기가 이제 그 생산해서 그걸 이제 갚아 나가 가지고 그 강제로 농지 분배를 해가지고 그 이제 지금 농민들이 농토를 가지게 된 거죠. 아니 그러면 누구의 땅을 나눠준 건가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가 경작하던 그 농지, 네. 지주의 그 농지를 논밭을 자기가 이제 자기 소유로 해가지고 경작을 하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일반 농지라고 하는 것이고 그 일본 사람이 소유했던 이제 그 논밭은 이제 기성 농지라 그래야 조금 달라요. 뭐 그것도 마찬가지로 다 이래 이제 균분해서 나눠가지고 이제 자기 농민 소유로 이제 소작인 소유로 그렇게 이제 법을 정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보상을 또 하도록 해가지고 완전히 공산주의식으로 빼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경작해가지고 그걸 갚아 나가도록 그래서 연부식으로 이래 그렇게 해서 이제 해결한 겁니다. 공산주의자들도 하지 못한 일. 엄청난 사건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는데요. 이 일을 계획한 사람이 바로 울산인이라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중요한 건 이 농지 계획을 간 사람이 울산 사람입니다. 울산 사람이었습니다. 정말요? 예. 그걸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자료가 있는데 한번 보세요. 와. 일산에 원래 이제 강정택이라는 사람이 농지 계획을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차관이었어요. 차관이 이제 1948년 9월 30일이니까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생긴 직후에 차관을 해가지고 약 6개월간 49년 4월 23일까지 차관을 하면서 이 사람 농지 계획안을 짰습니다. 짜가지고
한 달 만에 그 분배안을 도출을 했어요. 이게 다른 나라에서는 2년, 3년이 걸려요. 근데 왜 한 달만 했냐? 이 사람 평생 이제 그러니까 그 전에 이 작업을 해온 겁니다. 그 일본에서 그 동경제대 교수를 하면서 그 했는데 그래서 원래는 3정보 이상 소유 금지라. 네. 3정보라 그러면 여기 이제 우리가 9,000평이거든요. 1정보가 그러니까 3,000평입니다. 15마직이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1정보인데, 그 이제 기성농지, 일반 농지가 있습니다. 요거는 네. 이제 기성농지는 조선 총독부나 동양 척식회사 또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적산, 네. 요걸 기성농지라 그러죠. 한 11%좀 됐고, 네. 일반 농지는 자기가 소작하는 논. 그 소장인 그게 나눠준 거죠. 그래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120만 정보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총 220만 정보 전국토에 네. 그중에 절반이 이제 그 말하자면 그 이제 분배가 됐습니다. 분배가 198만 호라. 네. 그래 우리나라 그 농가 수가 217만 호잖아요. 네. 그중에 거의 대부분 90% 농가의 혜택을 본 겁니다. 와. 그러니까 10농가 중에 9농가는 땅을 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 땅을 가지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보통 그 이제 무전 땅 없는 소작 가오당 1정보는 이제 1정보 3,100씩 분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그 참 가난했던 그 농가가 3,000평의 논을 갑자기 땅을 자기 땅을 가지니까. 받은 겁니다. 여러분에게 15마지기의 논이 주어진다면 어떨까요? 상상만 해도 즐겁고 행복한 일인데요. 이 땅이 198만 호의 소작농에게 분배됐다니 꿈 같은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연생산물의 150%액을 3년 걸쳐 상환한다. 네. 뭐 한 2, 3년 거치도 하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한 해 농 생산물 일단 요 농토 네. 한마지기에 얼마 나온다. 네. 그러면 그중에 이제 150% 1.5배를 1년 생산물 1.5배를 그러니까 3년에 걸쳐서 상환한다. 뭐 이래 그래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 되어 있고 나중에 또 5년으로 또 바뀌어지기도 했는데 지주에게는 지가 정권을 줬습니다. 지주에게는 보상 정권 나라에서 이 직업을 보정을 한 겁니다. 지주라고 완전 무시한 건 아니고 네. 지주에게도 경제적인 그 보상을 확실하게 나라에서 정권을 반영해 줬습니다. 농지 가격을 3년 동안 분할 상환. 농부도 지주도 큰 충돌 없이 무사히 분배가 끝났는데요. 이것을 기획한 강정택 차관. 울산 달동에서 나고 자란 울산인이란 사실 오늘 알았습니다. 여기는 어디인가요, 선생님? 여기는 이제 달동, 네. 달동인데 옛날은 달리라 그랬습니다. 아. 달리 마을의 이제 가장 중심되는 곳. 그럼 여기에 그분이 살던 그런 역사가 있는 곳인가요? 예, 그분이 이제 고향입니다. 고향집이 바로 요 근처에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달동 요 경로당인데 네. 요 옛날에 이분이 야학을 했던 데가 마을 회관입니다. 아. 이게 마을 회관. 네. 그래서 이제 마을 광장이죠. 마을 가장 중심되는 광장. 그래서 이곳이 이제 중심 지역이고 자기 고향이고 자란 곳이고 네. 뭐 그래서 고향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웬 종이 있네요, 선생님? 이게 이제 유명한 불종입니다. 불종. 어. 이 불종인데 이 종은 이제 불이 나면 이 종을 칩니다. 누구라도 가서 이렇게 올려야 된다고. 그래서 이 불이 날 때 왜냐면 옛날에 시골에는 이제 그 초가집이잖아요. 네. 초가집에 이제 특히 이제 그 불이 나기 쉽고 네. 불씨가 일어나서 저절로 큰 불이 된다고. 그래서 집을 많이 태워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항상 이래 불종을 이 마을에도 불종이 있지만 이거는 이제 다른 마을에도 있어요. 네. 곳곳이 흔히 이제 있는 게 불종인데 불을 올려가지고 하기 위해서 네. 이 종을 제공하신 분이 바로 이제 우리 농지 계획을 하신 강정택 네. 바로 차관 바로 그분입니다. 강정택이 동경 제국대학 시절 만들었던 불종. 너무도 반가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아니, 도대체 강정택이란 분은 어떤 분이신 거예요? 그분은요 우선 내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분이 강정택입니다. 강차관입니다. 예, 아주 이거 이마 훤하게 잘생겼지요. 그렇네요. 이분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배출한 최고 천재입니다. 제가 볼 때는 보면 이분이 이제 그 동경제대 유학생 시절 사진입니다. 보면 여기 보면 이분이 강정택 차관입니다. 그 농학부에 있었고 네. 요 동경제국대학 부분만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네. 요 보면 동경제국대학교 1933년에 졸업했습니다. 농대를 네. 졸업해가지고 이분이 바로 거기서 바로 조교로 나갔습니다. 조교.
그다음에 이제 그 연구조교죠. 음. 연구조교에다 곧 전임 연구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출신의 유일하게 동경제대 교수를 한 분이 바로 강정택 이분입니다. 와. 이분이고 이제 그때 계속 연구활동 동아농업연구소 오. 이제 일본 농업연구소거든. 일본 네. 최고 연구소인데 지금도 있어요. 여기에 자기 이제 이 관계를 했었고 여기 연구를 하셨고 나중에 해방후에는 조선학술원을 창립했고 그다음에 쭉 보면 이제 서울농대 교수도 하고 뭐 조선사회과학연구소 소장도 하고 그 위에는 이제 그 농지기획을 작업을 한 거죠. 연구 활동을 계속 하시고 그러셨네요. 그렇죠. 이분이 진짜 사실 아시아 전체의 농업을 연구를 다 했습니다. 일본의 농업 문제, 네. 한국의 농지 문제, 중국의 농지 문제까지 처음에 연구를 해가지고 네. 나스 시로시 교수라고 그분이 자기를 지도 교수가 그 일을 다 맡겼어요. 강정택은 고향 마을도 남달리 사랑했는데요. 달동 경로당이 바로 그 현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아니 달동 여기 경로당에서 야학 활동도 하셨네요. 그렇죠. 이제 야학 활동을 그때 이분이 이제 1930년 동경제대를 들어갔잖아요. 네. 제가 1933년에 졸업을 했는데 그 사이에 이제 방학 때마다 와서 이제 마을에 그 젊은이들 모아가지고 뭐 때로 노인들도 모아가지고 글을 가르쳤습니다. 네. 요 자리에서 마을 회관이 있어가지고 그래 그때 이제 이 마을에 봉사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자기가 일본의 유력자들을 데리고 와서 네. 이제 그 며칠씩 묵기도 하고 이제 이래 자주 했습니다. 자주 네. 하고 그 돈을 또 지원해가지고 이걸 짓고 글을 가르치고 그래서 그분들이 이 동네가 상당히 수준이 높아졌죠. 그리고 마을에 우물도 파주고 네. 우물 한 2군데 있거든요. 네. 그것도 자기가 이제 그때 파줬고 이런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많이 해서 늘 마음에 이제 와 있었죠. 고향이고. 대한의 농부들에게 경천 동지할 사건, 농지개혁. 강정택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철저한 준비에 있었습니다. 이분의 농지 개혁이 성공한 가장 큰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거는 이제 가장 정확한 현실을 가장 정확하게 이래 연구했기 때문에 조사했기 때문에 이분이 10수년간 그 농정학 교실 연구 이 강사로서 네. 전임 연구원으로서 네. 계속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 실적을 정확하게 아는 거라고. 그래 만약에 다른 분이 하면 거의 수년 작업이 걸려요. 조사하는 데만 해도 각 농지를 돌아다녀야 되니까 그 당시에 동경제대 같은 데서는 자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아시아의 모든 농가의 문제점이나 이 자료가 다 들어와 있어가지고 그걸 철저히 연구를 해가지고 네. 이제 과연 어느 정도의 농지를 분배해야 그게 효율적이냐, 네. 살아날 수 있느냐, 다 비전을 많이 지고 있으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농지도 이제 이분이 정확하게 아는 거죠. 네. 동아농업 연구소장 하면서 한때는 우리나라 들어와 있어, 조선에 들어와 있어 네. 실제 다녔어요. 다니면서 쭉 자료를 총독부에 들어가 자료를 네. 보고 이래가지고 아주 정확하게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그 결론을 도출해가지고 네. 한 소작인당 그러니까 이 정보를 주는 게 상한을 자는 게 맞다. 어떻게 농지 지가 정권을 이제 발휘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 농지를 넘기는 사람도 기분이 좋고 받는 사람도 기분이 좋고 고향의 땅과 사람들을 사랑했던 동경제대 천재 강정택. 그가 이룬 업적은 정말 대단한데요. 농지개혁으로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막았다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시나요? 이분의 농지 개혁이 왜 중요하죠? 그러면 딱 한마디는 그겁니다. 실패했으면 우리나라가 공산화되었습니다. 지금 아마 우리가 김정은 체제 밑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220만 농가가 그 자기 농토를 받으면서 네. 그 생명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 그 농토를 지키려 했습니다. 맞아요. 그 공산군에 맞서가지고 그 침략을 싸가지고 내 농토 내가 목숨을 지키다. 맞아요. 그런데 만 농토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이놈이 해나 저놈이 똑같잖아요. 똑같죠. 그러니까 이제는 천석군이 아닌 농부들의 소유가 된 농지. 보기만 해도 흐뭇한데요. 고향을 사랑한 울산인 강정택의 빛나는 업적. 농지 개혁에 찬사를 보냅니다.